고성국 칼럼입니다. 중앙일보 단독 기사인데요. 원희룡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기사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각의 가용 전력을 최대한 총선에 모두 투입해야 한다. 총선 지면은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식물 대통령, 식물 정부 되는 거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선 후에 아꼈다 쓰자 이런 거 통하지 않는다. 총선에 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가동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 한 석이라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 다 총선에 차출해서 출마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되는데, 이를테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대구 달성군 지역구 의원이거든요. 그건 달성군에 출마를 시켜야 된다. 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 경기도 성남 분당을에서 20년째 살고 있잖아요. 분당을에 출마시켜야 한다. 또 차관들 중에서는 그 해수부 차관하는 박성훈 차관, 원래 부산에서 부산시장 도전까지 했었던 사람이니까 부산 출마시켜야 한다. 쉽지 않은 지역들이 부산에도 많습니다. 또 문체부 2차관으로 얼마 전에 임명됐던 장미란 차관. 장미란 차관은 고향이 원주라서 원주에 출마시키든지, 아니면 장미란 체육관이 고양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시에 출마를 시키든지, 하여튼 뭔가 이런 식으로 전원 차출해서 출마시켜야 한다. 이런 분위기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상황에서 두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 이 자유파 또 우리 국민,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에 떠오르고 있어요. 한 사람은 한동훈, 한 사람은 원희룡입니다. 한동훈과 원희룡이 이 국민적 스타인 두 사람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치할 거냐. 이게 이제 여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고민인 거죠. 그 상황에서 원희룡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중앙일보 단독 기사로 나온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잔류 기류도 있었던 원희룡 장관이 최근 총선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하면서, 원희룡 장관과 가까운 한 인사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당에서 이재명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원희룡 장관이 나가서 선거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원희룡 장관한테 했고, 원희룡 장관은 나쁘지 않다. 당에서 명령하면 그게 어디든 인천 계양이든 상대가 이재명이든 상관없다 라고 하는 답변을 아주 씩씩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 의미가 있어요. 우선 첫째, 지금 인유한 혁신위가 다선 중진, 당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과 가까운 핵심 측근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지가 꽤 됐습니다. 여기에는 불출마보다는 험지 출마 쪽에 좀 무게중심이 더 실려 있었어요, 원래. 그런데 아직 누구도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와 다름없는 험지 출마에 대해서 화답하지 않고 있어요. 또 불출마에 대해서도 당연히 화답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주호영이 나는 죽어도 대구를 떠나지 않겠다. 장제원이 4,000명이나 모아놓고 나는 사상을 사수하겠다. 이러고들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이 속도 조절해라. 급발진하지 마라.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우리 자유파 국민들
우리끼리 만나면 야 도대체 국민의힘에는 자유우파에는 뭐 이렇게 사람이 없냐. 이렇게 지금 총선 지면은 대통령, 정부, 자유우파 전부 다 망하고 죽게 생겼는데도 여전히 자기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거에 매달려가지고 내가 한번 험지 출마하겠다. 이런 용기 있는 사람 하나 어떻게 찾아볼 수가 없냐. 이런 한탄들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모이면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원희룡 장관과 관련된 기사가 나온 거예요. 기사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험지 중에서도 가장 심한 험지인 거죠. 이 지역 상황으로도 인천 계양은 거의 우리가 이겨본 적이 없는 험지고 상대가 이재명이면 저쪽 진영 중에서는 제일 센 자 아니에요. 그러니 개항을 해서 이재명과 맞짱 뜨겠다. 뭐 당에서 명령하면 뭐 못할 것 없다라고 원희룡 장관이 답변을 했다면 그야말로 우리 자유파 중에도 전사가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안철수 의원은 자꾸 이재명이한테 분당에 와서 붙자 자꾸 이러는데 그럴 일이 아니지. 저걸 잡으려면 호랑이 굴러 들어가야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러 들어가야 되고 적장을 잡으려면 적 진영으로 필마 단계로 쳐들어가야지. 자꾸 나오라 해서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안철수가 분당에서 붙자고 얘기하는 건 거의 힘을 못 받잖아요. 그냥 무슨 코미디처럼 취급이 되는 반면에 원희룡이 개항을 해가서 내가 이재명 잡겠다 당에 명령한다면 지금 이런 흐름이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원희룡이 진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제가 좀 피하고 싶긴 합니다만 어쨌건 이 보도에 따르면 당에서 명령하면 인천 개항을 해가서 이재명 잡겠다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 전사인 거죠. 자, 그러면 원희룡이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장관으로 가만히 있으면 계속 장관하고 총리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당이 명령한다면 내가 그게 어디라도 가서 어떤 험지라도 가서 장수를 내가 적의 장수를 치겠다. 이 정도 결기로 행동을 해버리면 그러면 다선 중진들, 당 지도부 인사들, 친윤 핵심들 이 사람들 뭐가 되는 겁니까? 그야말로 쫄짱부들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민의힘에 던지는 충격파는 엄청나게 클 수 있어요. 이게 현실화된다면.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원희룡이라는 인물을 보면 이 오전 5승 좌파와의 이 선거에서 오전 5승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전 5승. 양천구가 결코 쉬운 선거구가 아닌데 이게 강북에 있는 선거구인데 이 양천구가 강남이긴 하군요. 한강 남쪽이죠. 목동이니까. 이 양천구에서 좌파를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 3번에서 3번 다 이겼어요. 그다음에 제주도지사, 제주도가 지금 우리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20년, 30년 전에는 정말 자유파의 텃밭처럼 있었지만 그 20, 30년 동안에는 전부 좌파들이 다 국회의원 하고 했던 곳인데 그 제주도에서 한 번은 우리 국민의힘 이름으로 당선, 한 번은 무소속으로 당선. 상대는 다 좌파예요. 그래서 좌파랑 싸운 5번의 선거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오전 5승을 한 상승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선거를 할 줄 알 뿐만 아니라 이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인천 계양을 해서
이재명이와 원희룡 장관이 붙는다면 저는 원희룡 장관이 이기는 쪽에 걸 거예요. 적어도 5.5 대 4.5 정도로 결국은 원희룡이 이길 거다. 그렇게 저는 예측합니다. 지금 이재명이 방탄 때문에 대선 지자마자 국회의원 나가고 당대표 되고 그거 가지고서 앞세워서 재판 지연시키고 온갖 짓들을 다 하는데 선거에서 이겨서 방탄 배지를 떼버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그 순간 이재명의 이 사법 리스크는 바로 현실화될 거예요.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언제 잡아갑니까? 문재인은 언제 잡아갑니까? 그러고들이 있는데 그 이재명을 잡는 가장 손쉬운 지름길은 원희룡이 개항을 해서 이재명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를 법적으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떼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전국 전체가 요동칠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막상 원희룡이 이재명 잡으러 개항을 해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순간 전국 최대 관심 지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의 모든 언론이 인천 개항에 상주하면서 이재명과 원희룡 대 이재명의 선거를 중계방송하듯이 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원희룡이 한 15%, 20% 뒤처진 상태에서 시작되겠죠. 레이스가.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 1%, 2% 정도 차이로 정말 극적인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거두는 그림을 저는 지금 그리고 있는데 이 드라마틱한 이 게임이 벌어지는 동안에 이재명이가 인천 계양을 바깥의 지역을 단 한 번이라도 나갔다 올 수 있을까요? 지면 죽는 건데, 지면 감옥 가는 건데. 그리고 원희룡이 맹추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당 대표랍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세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3년 전에 황교안이 바로 그 종로의 덫에 걸려버렸어요. 종로에 들어간 순간 단 한 발짝도 종로 바깥으로 나와서 같은 당의 이 후보들 지원 유세를 한 번도 못했어요. 이재명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겁니다. 지가 나 다른 지역에 유세하고 올게요라고 여유 부릴 상황이 못 돼요. 당장 지가 떨어지고 감옥 갈 판인데. 그래서 이재명이를 개항을 해 꼼짝 못하게 붙잡아 두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 더불어민주당에 그래도 개딸들을 데리고 다니는 이재명이가 있는데 이재명이가 개항을 해 딱 발 묶이면 이재명 대신에 누가 지원 유세하고 다닐 만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거기는 진짜 지휘관 없는 이 오합지졸의 군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여전히 한동훈 카드 살아있잖아요. 원희룡이 개항을 해가서 이재명을 딱 맞짱 뜨고 있는 사이에 전국 선거를 한동훈이가 뭐 비례대표가 됐건 어디가 됐건 전국을 지원 유세하고 다니면 저 종북 주사파들이 그 바람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원희룡 한동훈 원희룡 이 쌍두마차를 어떻게 포진시키냐라고 하는 게 이번 이 총선에서 우리 자유파 국민의힘의 포석에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전략 포인트가 된다. 이게 결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결정된 건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 그림도 아주 좋은 그림이다. 사실은 역할을 바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한동훈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이재명이 잡으러 가겠습니다.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미 한동훈이나 원희룡이나 한동훈은 그런 의미에서 전국구고 전국적인 정치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 있다. 우리는 그 강력한 두 개의 칼을 가지고 있다. 네, 그림을 좀 잘 그리자. 이 말씀을 제가 고성국 칼럼에서 말씀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